네. 정말 우리나라를 둘러싼 움직임. 중국 측 북해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특사가 왔어요. 그래서 육자회담에 우리 측 수석대표는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만났는데 우다웨이 장관이 온 게 2011년 4월이 5년 만에 그동안 와달라 그래도 안 왔었거든요.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우다웨이가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?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다웨이 중국 측 수석 대표가 28일 날 왔는데요. 네.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중국도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. 네. 이런 입장을 갖고 왔다.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한중 간에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이런 전반적인 한중 간에 지금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정리하겠다. 그래서 한중 협력에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. 이런 차원에서의 방안이다.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전면적인 이행을 한다. 이런 차원에서 역시 한중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사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다. 이게 이제 우리 측 얘기인데 4박 5일 동안 묵으면서 통일부, 청와대, 외교부 다 언론도 만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전방위적 대한국 외교 전선에 뛰어든 것 같은 생각인데요. 그 속내는 한중이 그래도 지금처럼 잘 가야 된다. 그런 얘기겠죠? 그렇습니다. 역시 지금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중국의 입장이 좀 더 한국보다 유연한 입장으로 가고 있다.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데요.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유엔 결의안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삐걱거리는 그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. 또 한미동맹 중심으로 가는 흐름 자체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 그것을 또 찾아야 되겠다.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우다웨이 대표의 방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이후의 국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중국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.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의견 교환을 우리 측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한다. 그런 점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중국 말씀을 하시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G20 중국 가가지고 중국하고의 수합 얘기를 했더라고요. 경제 쪽에서도 조금 달라지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. 근데 교수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중에 러시아가 우리는 왜 빼놨어 하는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?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이제 먹니다라는 표현도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약간 소외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제재가 미중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소외 이 부분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사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앞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 쪽 입장을 어느 정도 좀 반영시키면서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에 들어간다. 이것은 결국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러시아가 좀 더 앞으로의 역할을 상정한 차원에서 북러 관계를 좀 고려한 측면이 있다.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27일 회의를 못 열었는데 러시아 때문에 통과는 되긴 되겠죠만 혹시 각 조항까지 분석하면서 이 일을
제기한다면 러시아가 네.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? 사실 이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회람되고 있는데 네. 그 과정에서 세부 사항이 많아서 시간이 좀 부족하고 네. 그래서 러시아 꼼꼼히 지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. 네. 지금 대북 제재 결의안의 내용들에 대해서 따져보겠다는 것이고, 네. 러시아 내부의 부처 간 협의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. 네. 그러면서 어쨌든 러시아가 제재의 내용까지 여러 가지 지금 보겠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네. 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약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. 네.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결의안 통과는 반드시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좀 더 두둔하는 그런 형식으로 갈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대북 압박의 강도 자체는 좀 더 약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제재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 편으로 좀 쓰게 해야 되겠다. 러시아의 속내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중국의 결국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는 건 90%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제재. 이것은 중국이 약속한 대로 움직이면 강력하게 될 것이다.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요. 네.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벌어지는 건가요? 이 부분은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사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러시아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. 네. 그것이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로켓 발사 이후의 국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의 입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 틈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난번 우크라이나 사태나 시리아 사태 이런 것들도 경험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과 갈등 관계에 많이 놓여져 있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의 입장으로 미국에 대항한다. 이런 게 전체적인 국제 지금 외교의 흐름인데요. 이 과정에서 역시 러시아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좀 더 관철시키되 그러나 공중국과의 보조는 맞추는 그런 행보를 앞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네, 그냥 영원한 공식이 바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이 앞에 있다. 그거를 또 말해주는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우리의 이익은 어디에 있나. 우리의 목소리가 빠지지 않는 회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.